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김치환입니다. 사실상 해양레저업계 원로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1세대라고 또 저희가 많이 존경하고 또 많이 의견을 들었던 분입니다. 오늘 유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수원대학교 특임교수 유흥주입니다.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생도들을 요트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 요트를 가르친 것이 기반이 돼서 이런 그 해양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군에서 제대 후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스포츠학과에서 또 정년 후에는 수원대학에서 5년간 해양과 관련돼서 특임교수로 일을 해왔습니다.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해군 쪽에서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됐고,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런 해양 레저나 어떤 요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해군 쪽에는 좀 많지 않았죠?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. 네, 네. 그래서 제가 이런 해양 분야의 요트 정도를 생도들에게 가리키고 하는 정도였었는데 2000년도에 제가 그 메릴랜드 대학에 그 1년간 연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 아나폴리스가 바닷가인데 바다를 다 가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때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보트쇼를 하고 있었습니다. 거기서. 그래서 그때 그 보트쇼를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. 제대 후에는 무조건 이쪽에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고, 또 다행히 제대 후에 경기도에서 보트쇼와 마리나 개발 또 국제대회를 만들면서 자문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게 2000년이면 진짜 한 지금부터 25년쯤 전인데. 그렇죠. 사실 이제 뭐 해양레저 산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숫자로 보통 표현을 하기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제 그 등록돼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, 이제 등록 대수죠. 저희가 이제 그 경기국제보트쇼를 처음 개최한 게 2008년이니까요.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그 보트나 요트의 수가 1000대도 안 됐던 시절이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사실 그 시절에 보트쇼를 했어요. 네, 근데 그 시절에서 지금 2024년도에 이제 거의 4만 대에 육박하는 레저보트가 생겼으니까요. 거의 한 40배 가까이 이제 시장은 성장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 그 경기국제보트쇼 이제 초창기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서 초창기에 그 전곡말이나 있었던 그 시절부터 함께 하셨는데, 그래서 경기국제보트쇼는 많이 발전했던 거 느끼세요? 우리가 초기에 그 보트쇼를 할 때는 정말로 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했지만 실제 외국에 가서 정말로 전통 있고 그런 잘된 보트쇼를 보고 나니까 우리의 보트쇼가 이제 가야 길 길이 많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,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 낮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또 모든 레저 스포츠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그 해양 레저 스포츠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더 발전돼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. 사실 그 한국에 있던 경제 규모, 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생각해 보면 뭐 아까 한 40여 배 커진 시장도 뭐 예전과 비교하면 뭐 비약적 성장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. 실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뭐 인구가 일본이 뭐 2배 이상 좀 많다 하더라도 배는 뭐 거의 5배에서 뭐 6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시절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품도 있었지만 수입도 많았죠.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보트쇼에 이제 제품이 출품이 돼 있었는데, 저희가 이 경기국제 보트쇼를 통해서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의 어떤 국산화를 좀 촉진하고, 이제 국내 제품에 대한 어떤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제 올해의 제품상, 뭐 혁신 제품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업체들에게 좀 유도를 좀 했었는데요.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심사 참여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꾸준하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봐 오셨잖아요.
어떻게 우리나라 제품 기술력이 좀 좋아졌다고 느끼시나요? 제가 이제 그 제품 사항을 매년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참여하는 업체들이 또 그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싶은데 자금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정부나 지자체가 좀 지원해줘서 많은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해양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써야만 또 활동이 가능하죠. 네. 예,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통적으로 이 해양 레저 활동을 많이 해오던 좀 나라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 이제 수입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뭐 다른 레저 활동도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 수입산이 더 많아지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경기국제 보트쇼라는 전시를 개최하면서 이제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많이 했죠. 그래서 그 국산 제품이 만들어지고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뭐 당연히 뭐 일자리나 이런 경제 효과도 나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제 가격이 또 안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해양 레저 장비의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요소이죠.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그 측면을 촉진을 해 왔는데 그 다행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산품에 대한 품질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해양 레저 장비라는 이 산업을 이루는 연관 산업이 뭐 자동차나 뭐 IT나 뭐 섬유나 조선 같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하는 것들이니까요. 그래서 그쪽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중에 이 해양 레저 쪽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기술력이 늘어난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. 네, 네. 예,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제품들이 좀 이 해양 레저의 맞춤형으로 또 이제 또 첨단 또 어떤 기술들 또 AI나 요즘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들이 좀 접목이 되면 이 기술들이 또 이 해양 레저의 이제 또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어떤 판로 확대나 또 이쪽 시장을 넓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실제 또 요트 유저로서 요트를 갖고 계시고 이제 사용자로서도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또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.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해외에서도 요트 많이 또 타보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한국의 해양 레저 활동 환경이 요트 유저로서 보셨을 때 되게 좋은 편인가요? 배라는 것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뭐 수리를 떠나서 계류장 확보서부터 또 응급처치서부터 그다음에 그 바다에 나가는 환경서부터 이런 것들이 유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요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레저를 해야 될까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하나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그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뭐 미드나 뭐 이런 거 미국 드라마를 보면 뭐 주말만 되면 거기 가서 쓸고 닦고 관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은데 참 그만큼 손이 사실 많이 가는 거죠. 예. 근데 또 손이 가는 만큼 또 내가 안전하고 또 즐거운 요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아니 요팅을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?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스포츠학과 교수니까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. 요트를 포함한 스포츠가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. 예, 숨차고 힘들고 어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사실은 스포츠의 매력은 그게 매력입니다. 그래서 합니다.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으면 올라갈 이유가 없고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요트가 바다에 나가서 파도도 없고 그냥 잔잔하다 그러면 요트 탈 이유가 없죠. 그 파도 치는 거를 헤치고 나갔을 때 그 당시엔 좀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그 쾌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. 그 레저 활동이 사실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이제 요트는 약간 그 자연이라는 것에 좀 순응을 해야 하면서도 또 개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자연이라는 환경은 매번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이기려 하면 또 사고가 나죠. 근데 그거를 수응을 하면서 내가 또 그걸 이겨내가는 것이 그 요트가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가져가는 뭐 좀 팀워크도 있고 동료애도 있고
또 그것에 어떤 성취감도 분명히 큰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요즘에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좀 어려운 그런 일상의 그런 그 요소들을 좀 극복하는 또 좋은 또 동기가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.